안녕하십니까? TV닥터 맞춤 클리닉의 염경환입니다. 요즘은 미니스커트가 정말 유행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고맙습니다만,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2도나 내려가서 냉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음껏 미니스커트를 입고 각선미를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하지정맥류 환자들인데요. 어떤 그 다리에 있는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바지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 봄에는 꼭, 올 여름에는 꼭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입니다. 포이즌 흉부외과 반동규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이 방송 도중에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그 직장인들, 장시간 서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 하지정맥류, 이것도 그 혈관 질환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혈관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저희가 쭉 이해가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그것들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깨끗한 피를 신체 각 부분에 분포해주고, 다시 더러워진 노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더러운 정맥피를 다시 정맥이라는 길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어떤 질환인지요? 네, 하지정맥류는 저희가 이제 다리 쪽에 보이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실핏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더 심해져 가지고 지렁이처럼 기어간다는 힘줄, 또 심한 경우에는 뱀이 꽈리를 튼 것 같이 울퉁불퉁 튀어난 혈관들을 통틀어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정맥이 원활한 정상적인 작용을 한다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런 증상이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동맥과는 달리 정맥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여기 보이시는 정맥 안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라고 하는 여닫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리에서부터 심장으로 피가 올라갈 때는 문을 열어주고, 예. 또 다리에서부터 중력에 의해서 피가 아래로 역류할 때는 문을 닫아주는 여닫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리 예. 쪽으로 계속 피가 고여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일단 이 하지정맥류도 초기에는 그냥 그 가는 실핏줄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일 텐데, 질환이 발병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육안으로 제일 많이 발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실핏줄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네. 좀 두드러져 보인다든지. 네. 그러신 분뿐만 아니라 다리 쪽의 증상들, 무겁다든지, 아니면 욱신욱신 쑤신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야간에 근육에 경련이 나신다든지, 네. 피부 증상, 가려움증, 습진,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했을 때 하지정맥류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 하지정맥류 증상을 보면은 물론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특히 여자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얀 다리에 참 예쁘신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인데 왜 여자가 더 많을까요? 우선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남자들보다 한 7대3의 비율로 많습니다.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꽉 끼는 옷을 주로 많이 입고, 신발 같은 것도 부츠라든지 이런 꽉 끼는 신발. 네. 또한 결혼하신 후에는 임신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한 번씩은 하지정맥류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붓기도 없는데, 그런 다리가 아프지는 않은데 유독 그 힘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도 하지정맥류인가요? 우선 피부가 얇거나 한 경우에는 네. 혈관들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보이는 혈관이 무조건 다 하지정맥류는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진하게 보인다든지 두드러져 보이거나 네. 또 꼬불꼬불하게 사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네.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흔히 저희가 볼 때 이렇게 그 뭐 남자들이야 뭐 어떤 뭐 이렇게 헬스를 하거나 무거운 걸 들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손등하고 예? 특히 보면은 그 이 팔 여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하지정맥류의 일종인가요? 팔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보다 낮은 위치, 즉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네. 팔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하지정맥류가 어떤 업무에 관한 그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도 점점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간다면은 어떻게 뭐 다른 병하고도 합병증이 생길 수도가 있나요? 우선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 증상입니다. 네. 피부에 가려움증이라든지 피부가 건조해져서 습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붉은 반점들이 생긴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피가 오래 고여 있게 되면 혈전에 의해서 정맥염도 생길 수가 있고 예. 폐동맥 색전증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생각외로 좀 합병이 된다면 심각한 증세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한번 설명을 예, 부탁드릴게요. 합병증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분은 어허. 위쪽에 정맥류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예. 아래쪽에 부종을 많이 동반하고 있고 예. 마치 궤양이 생겨가지고 무슨 썩어 들어가는 다리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구멍이 났네요. 예, 이분은 심한 일, 즉 식당을 하고 있으신 아주머니입니다. 어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 경비를 하시는 60이 된 남자분이십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지내시다가 네. 습진이 동반되고 피부가 가려우면서 궤양이 네. 생겨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으로 온 환자입니다. 심각하네요. 다음 사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피부 병변으로 이런 습진과 함께 붉은색 반점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부종이 심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허. 옆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 색소 침착과 함께 예. 피부가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그런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커멓게 된 부분이 바로 혈전이 생겨가지고 멍든 것처럼. 예, 정맥염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염증까지 생기게 되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허.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올 때는 엎혀서 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맥류에 의해 습진이라든지 피부 가려움증이 많이 생겨서 오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 우리 정강이 쪽으로 해가지고 마치 네. 궤양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이분은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남자분입니다. 네. 얼굴은 굉장히 훤칠하게 잘생기셨는데 어허. 다리는 아주 그냥 정맥류에 의해서 습진과 무좀, 피부 질환이 동반돼서 엉망인 상태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요. 자, 이분 마찬가지 아이고. 발목 쪽으로 해가지고 피부 색소 침착과 함께 예. 부종이 동반한 경우고 오른쪽에 72세 된 할아버님인데 네. 특별히 오른쪽은 굉장히 뭐 깨끗한 양호하시네요. 다리인데 예, 왼쪽에 이렇게 색소 침착이 생겨서 굉장히 보기 싫어서 예.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야, 합병증, 이거 참, 무섭네요. 근데 이 그 발병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원장님,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뭔가요?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선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는데 네. 하지정맥 그 자체 병변이 생긴 경우를 1차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 여러 가지 원인,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복압이 증가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네.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시는 분, 또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생겨서 나타나는 게 1차성 하지정맥류이고 네. 2차성은 다른 병변 부위에 의해서 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즉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상에 의해서 출산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경우 이런 거를 2차성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이 장면에 속해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갖고 계실 텐데,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을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하지정맥류도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분류가 나누어지나요? 예, 그 정도라기보다는 어떤 혈관이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가지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큰 줄기부터 망가져서 가지가 나온 건지 예. 이렇게 분류해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료 예. 보시고 화면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있는 분들 파란색으로 생긴 이 망상정맥과 여기 실핏줄처럼 보이는 모세혈관 예. 이것들이 합쳐져서 거미양 정맥류라고 하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뭐 살이 터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질병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분은 마치 거미 발처럼 생긴 이렇게 심한 거미양 정맥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어이고. 이분도 마찬가지 거미양 정맥류와 함께 망상 정맥이 확장되어 가지고 네. 굉장히 무슨 점처럼 생긴 이런 병변 부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다리 전체에 망상 정맥과 모세혈관들이 확장된 경우입니다. 그렇네요. 네. 야, 자, 지금 뭐, 이제,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야, 저거 내가 저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상단에 있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가 민가 고민하지 마시고, 예,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한 VCR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가요? 이거는 저희 그 환자분들이 왔을 때 네. 수술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네.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초음파를 보고 보이지 않는 부위를 저희가 표시를 하는 마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하. 그래서 튀어나온 부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네. 우리가 보통 큰 줄기라고 하는데 그 대복제정맥이니 소복제정맥 그 부위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야,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신기한 게 화면을 보면서 말이죠. 그 초음파 검사 장면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소리는 왜 나는 겁니까? 판막이 손상되었을 때 예. 제가 종아리 근육을 짰을 때 네.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소리는 판막이 닫아주기 때문에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 판막이 닫히질 않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환자 모두한테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초기 환자한테는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고 모를 수도 있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병의 초기하고 좀 이렇게 좀 뒤쪽으로 진행된 다음하고는 많은 경우의 차이가 있나 봐요. 예, 초기에 진행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도 당연히 수술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되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가지라든지 모세 혈관이라든지 망상정맥과 같은 가지만 망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간단한 혈관 경화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레이저 치료로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어떤 다리의 통증이나 아까 본 것처럼 좀 심한 경우가 아니고 정말 어떤 미니스커트나 일상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떤 핏줄이 붉어져 보인다든지 살짝 비쳐 보인다든지 해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비쳐 보이는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보기 싫은 거미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미양 정맥류가 생긴 경우에는 예. 저희가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하는 주사요법과 네. 그다음에 피부에서 혈관 레이저를 쏴서 치료를 하는 피부 혈관 레이저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예, 아주 시술은 쉽다고 합니다. 혈관 경화 요법과 피부 레이저 치료법, 아주 간단한 치료라고 하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분들이요, 어떤 치료인지 지금부터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망상정맥에다가 네. 혈관 경화제라고 하는 주사약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네, 이거는요? 이것은 롱펄스 엔디아그라고 피부 혈관을 타켓으로 네. 치료하는 레이저 기구입니다. 아. 직접 피부 실핏줄이라든지 가는 망상정맥에다 직접 레이저를 투입해가지고 혈관에 그 쪼그라뜨려서 네.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호. 이야. 역시 이분도 이제 다리 쪽에 있는 혈관 문제가 돼서 치료를 받으러 예. 오신 분인데, 희한하게 어쩜 저렇게 그 뭐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그 혈관이 보이던 게 없어지네요. 예, 혈관 경화요법은 저희가 파란색 망상정맥이라든지 예. 또 모세혈관이 좀 크게 확장된 빨간색 혈관에다가 혈관 경화제를 직접 주사바늘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혈관 내벽이 혈관 경화제에 의해서 폐색이 되면서 네. 몸속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는요? 피부에 쏘는 레이저는 예. 그 롱펄스 엔디아그라고 혈관을 주 타켓으로 하는 그런 레이저 파장을 예. 직접 외부에서 열로 쏴가지고 예. 혈관을 쪼그라뜨려서 흡수되게. 그러니까 레이저는 바로바로 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몸에는 뭐 전혀 이제 뭐 몸에는 전혀 이상이 이상이 없는 없고. 거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통해 혈관이 정말 무슨 마술처럼 이렇게 싹 지워졌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생기진 않을까요? 시술을 한 혈관에서는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한 혈관에서는 재발되는 경우가 없고 네.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또 망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를 받은 데서는 뭐 다시 재발되지는 않는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보통 그 주사를 놓으니까 좀 멍이 들지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이 고민하시는 분들, 멍들까봐, 아플까봐,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럴까, 레이저를 쏘니까 좀 피부 색깔, 톤이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혈관 경화요법을 사용하는 주사 바늘은 굉장히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는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따끔따끔한 정도의 통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 레이저 치료도 마찬가지 좀 따끔따끔한 정도의 네. 통증과 그다음에 색소 침착, 망가진 혈관들이 이제 흡수되면서 네. 색소 침착이 약간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좀 변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뭐 흔적이 남는다든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 뭐 멍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여자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멍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남습니다. 네, 근데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에 따라서 뭐 사라지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사라져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얇은 주사를 사용한다면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주로 다리 쪽에 증상이 많은 그런 이 질병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좀 이게 뭐 병원도 왔다가 다시 집에 갈 때도 걸어가야 되는 거고,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건지요? 시술을 하고 나서? 예, 혈관 경화요법이나 피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예. 시술하고 뭐 시술 시간도 뭐 몇 분, 한 10분 내외로 다 끝나는 반면에 네. 치료 받으시고 바로 집에 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 가능합니다. 특히 혈관 경화요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받으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셔야지 네. 혈액순환에 의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그냥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네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얼마나 그렇게 또 좋아지신 분들이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혈관 경화요법과 피부 레이저 요법의 사진. 예, 혈관 경화요법과 피부 레이저 요법 시술 전후 설명하기 전에 표재성 정맥류 사진을 몇 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이 망가져서 종아리 쪽으로 가지를 치신 분입니다. 예. 중간에 있는 사진도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정맥들이 튀어나와 있고 발목까지도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은 대복제 정맥이 망가져서 우리 정강이 쪽과 무릎 쪽으로 심하게 혈관들이 돌출된 환자분입니다. 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대복제 정맥이 망가지셔서 네. 뒤쪽으로 가지를 치신 분이고 마찬가지 종아리 쪽에 튀어나오신 분. 네.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종아리 쪽으로 진행이 되신 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 쪽으로 대복제 정맥에 의해서 무릎 쪽으로 가지들이 많이 치신 분이고 마찬가지
중간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복제 정맥이 진행이 돼서 위쪽과 아래쪽 발목까지 네. 심하게 진행이 되신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아유, 허벅지에. 83세 된 분입니다. 어허. 할아버님인데 네. 예, 위암 수술까지 받으신 분인데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심한 하지정맥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혈관경화요법과 피부 레이저요법 시술 전후입니다. 시술 전에 보이던 이런 망상정맥과 모세혈관들이 예. 시술 후에는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우개로 지운 듯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하. 야, 신기할 정도네요. 정말. 예. 그 시술 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혈관 그 흔적이 없어졌을 뿐인데도 다리가 또 예뻐 보이는, 예. 그런 효과까지, 예, 나타나네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작은 혈관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어떤 나이가 들었을 때도 아까처럼 흉한 혈관의 모습이 엉켜 있지를 않을 텐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예, 아까 전에 보이던 모세혈관이라든지 망상정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큰 네. 길, 대복제 정맥이라든지 소복제 정맥 같은 표재성 정맥이 망가졌을 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수술적인 방법,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혈관 내부에다가 레이저 빔을 쏘게 됨으로써 네. 혈관을 저희가 비닐봉지에다 불을 집어넣고 압박시키듯이 그렇게 폐색을 시켜가지고 피를 못 통하게 한 다음에 네. 몸속으로 흡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혈관 내 레이저 치료법, 정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서 보기 싫었던 우리 몸의 혈관들이 어떻게 깨끗하고 미끈하게 정리가 되는지 어떤 치료인지 병원으로 직접 함께 가서 확인해 보시죠. 자, 설명해 주시죠. 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대복제 정맥이 망가져서 시술을 하는 사진입니다. 무릎 쪽에 튀어나온 혈관을 중심으로 작은 절개를 통해 가지고 네. 레이저관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혈관 안쪽에다가 레이저관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다음에 네. 혈관 내부에다가 레이저관을 가는 레이저 섬유를 집어넣는 지금 장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장면은요? 예, 지금 시작되는 우리가 이제 사타구니에서 이 환자는 시작이 되는데 네. 사타구니에 대복제 정맥과 신부 정맥이 나눠지는 부위로 지금 레이저관을 집어넣고 아래쪽에 지금 튀어나온 혈관들의 그 부위별로 예. 작은 절개를 통해서 레이저관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또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레이저 불빛이 또 환해 보여서 수술하시기도 좀 수월하시겠어요? 예, 이 불빛이 보이게 됨으로써 제가 지금 치료하는 위치라든지 또 네. 정확하게 또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반대적으로 주위의 조명은 조금 어두워서 그런지 좀 환자가 치료받을 때도 조금 좀 무섭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겠어요? 예, 그 수술 등으로 간접 조명을 좀 비춰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술하면서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원장님 수술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도 수술 받는 경우도 생기겠어요?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물론 환자분들을 편안하게 예.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노래도 틀어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것저것 뭐 질문도 해보고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 정도 질문하고 답하고 할 정도면은 이렇게 수술이 많이 좀 이렇게 고통을 느끼거나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나 봐요? 통증은 시작할 때 저희가 우리 충치 뽑을 때 하는 마취 있죠? 예, 예. 그런 것처럼 따끔한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실 이 통증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섭거나 긴장되는 수술이 아니라는 거, 강조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은 우선 혈관 내 벽에다가 레이저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혈관을 폐색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대한 손상이 없고 그다음에 회복이 빠르고 국소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뭐 주위 조직 뭐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회복이 오래 걸리거나 뭐 염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는 흉도 작은 절개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심하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도 이렇게 깔끔히 치료할 수 있는 그 혈관 내 레이저 치료법인데 모든 사람이 이제 또 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선천성 정맥 기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 그냥 그대로 힘들게 사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근본 치료보다는 예. 보조적인 치료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하신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합병증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밖에 아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시는 그 시술 전과 후 사진, 비교 사진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거의 완치까지 돼 가는지 원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 화면 직접 볼게요. 예. 이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 후의 사진입니다. 여기 튀어나온 즉 대복제정맥이 망가져서 사타구니부터 치수를 하고 네. 아래쪽에 튀어나온 혈관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된 모습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뒤쪽으로 허벅지 뒤쪽으로 지나가고 네. 그다음에 종아리 쪽에 튀어나온 혈관들뿐만 아니라 근본되는 대복제정맥도 같이 레이저 치료로 시술한 분입니다. 네. 이 정강이 쪽에 튀어나오신 분 마찬가지 대복제정맥에서 나온 가지인데 예. 시술 후에는 뭐 말끔하게 마치 수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된 사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허벅지 뒤쪽과 함께 종아리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인데 시술 후에는 뭐 아주 깨끗한 지금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소복제정맥이 망가진 분이십니다. 뒤쪽에 있는 요 오금 쪽에 시작되는 소복제정맥이 망가져서 예. 종아리 쪽에 튀어나오신 분인데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 후에 뭐 생기든 뭐 수술 전에 쥐가 난다든지 뭐 다리가 많이 붓는다는 이런 증상들도 많이 시술 후에는 호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 오른쪽에 이게 튀어난 이 종아리 쪽에 튀어난 거는 마찬가지 소복제정맥에서 시작되는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후에 그 원인되는 부위와 함께 튀어나온 부위도 깨끗하게 시술된 사진입니다. 예. 마찬가지 이분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 색소 침착도 생기고 그러게요.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는데 네. 시술 후에는 뭐 상처가 말끔하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런 증상들도 많이 호전됐다고 네. 얘기합니다. 네. 자, 이분 마찬가지 뒤쪽으로 튀어나오신 분 소복제정맥에서 시작된 건데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시술 후에 정말 깨끗해지셨네요. 네네. 예.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어떤 그 보기 싫었던 울퉁불퉁했던 그런 혈관들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는데, 야, 신기합니다. 일단 화면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을게요. 네, 합병증 수술하신 분들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분 보시듯이 어허. 습진과 함께 이런 붉은색 피부 반점들이 동반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정맥류 환자인데 부종도 굉장히 심한데 수술 거짓말처럼 후에는 싹 사라졌네요? 피부과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깨끗하게 피부 증상들이 호전된 경우입니다. 예. 마찬가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이 된 할머니 분인데 이 정강이 쪽으로 튀어나서 발목까지 많이 심하셨는데 수술 후에는 뭐 아주 젊은 여자처럼 깨끗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분 마찬가지 무릎 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많이 튀어난 혈관들이 수술 후에는 이런 저희가 레이저 관이 들어간 자국만 남고 깨끗하게 치료된 상태입니다. 네. 마찬가지 이분도 정강이 쪽으로 튀어나오신 분인데 네. 수술 후에는 이런 자국만 몇 개 남고는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합병증으로 궤양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가는 정도였는데 예. 시술 후에는 위에 있는 정맥류를 제거한 상태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궤양이 이렇게 깨끗하게 상처가 치유된 경우
그리고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시일이 좀 더 지나면 깨끗하게 이것도 호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마찬가지. 구멍이 날 정도였잖아요. 예, 구멍이 나서 계속 치료하면 다시 재발하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치료한 후에 정맥류를 치료하고 나서는 재발도 없고 상처도 이렇게 깨끗하게 메워진 상태입니다. 어허. 네, 잘 봤습니다. 예. 정말 그 아주 심각했던 분들이 아주 저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인데 치료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통증에 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시술을 받으면서 의사하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거는 뭐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걱정되는 부분이 이 당뇨 환자인데 이런 증상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인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지병이 계신 분들도 조절만 잘 되신다면 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당뇨 같은 경우 뭐 합병증이 상처가 잘 안 낫는다든지 뭐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조절만 잘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도 마찬가지 약을 잘 드시고 계신 상태면 수술 전에 약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네. 충분히 치료를 하시면 아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하지 정맥류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도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신 중에도 이 시술이 가능한 건지 어떤지요? 임신 중에는 시술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가 하면 정상적으로도 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다리가 붓게 되고 정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출산하고 2개월 후에도 정맥류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 그 출산 후에 예.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야, 저거는 정말 남 몰래 혼자 고민하던 문제인데 이런 생각하시던 분들 이제는 많은 어떤 그 궁금증도 이제 슬슬 풀려 나가고 자신감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더 그래도 궁금하다. 나는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전화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 하지정맥류라면은 피해갈 수가 없는 질병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한 25%의 확률 정도로 자녀분들한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의 노출을 줄여준다든지 네. 충분한 운동과 함께 예방을 하시게 된다면 네.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100% 정맥류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은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면은 나중에 더 큰 거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예방법이 있다면은요? 예방법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예방법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많이 움직여주는 뭐 걷기라든지 네. 아니면 발목을 위로 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영, 뭐 요가라든지 뭐 아니면 자전거 타기라든지 네.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어서 운동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신다든지 꽉 끼는 의류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은 특히 그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하지정맥류를 고치는 옳은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맥주병으로 깨끗이 밀면은 나중에 펴진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병원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또 옳은 정보인지요? 하지정맥류만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고 네. 또 뭐 큰 병원에서도 하지정맥류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하신 병원에 가셔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초음파를 육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한 원인되는 부위, 네. 그다음에 정도와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하지정맥류는 그 증상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술하신 후에는
특별히 뭐 다리 수술했으니까 누워서 다리를 높이 올려 네. 계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수술하신 당일날은 간단하게나마 붕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100%는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앉아 계시거나 서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지 술을 마신다든지 네. 담배를 피신다든지 하는 거는 혈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 네. 그다음에 귀찮더라도 한 3주에서 4주가량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별다른 큰 주의점은 없으니까 기본적인 술, 담배, 예, 이거는 평소에도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예,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이 하지정맥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찜질방이 안 좋다는 보도를 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찜질방에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우선 더우니까 확장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찜질방을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뭐 유전적으로 그런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찜질방에 가서도 적당하게 자기가 너무 더위를 느낀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그런 정도에는 빨리 나오시는 적당한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찜질방을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심하지만 않게 네.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을 만큼 하면은 상관없다, 지장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그 좀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때 봤던 정말 그 울퉁불퉁했던 그 보기 싫은 튀어나온 혈관들, 그리고 그 여성 치마도 못 입게 했던 그 거미줄 모양으로 마치 어떤 그 문신을 보는 듯한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 혈관을 거짓말처럼 싹 없애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런 그 피는 그 혈류는 어디로 이렇게 흐르게 되나요? 예,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물 치료, 뭐 피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혈관을 없애면 그쪽으로 가는 피는 어디로 가나요? 제일 많이 그렇죠. 물어보시는데, 예, 혈관을 없애겠다는 그 자체는 망가져서 정상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정맥을 없애는 겁니다. 즉 피를 담아두는 주머니 역할만 하는 비정상적인 정맥들을 없애고 나면 네. 남아있는 정상적인 절관들, 정상적인 정맥들에 의해 가지고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봤던 튀어나오거나 그 보기 싫었던 혈관들은 이미 쓸모가 없어진 혈관들이니까 우리가 제거를 해도 상관이 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 그 남몰래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 고통도 많고, 예, 심란한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하지정맥류는 아주 간단하게 치료될 수가 있고, 또한 과거처럼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네. 또 흉이 많이 남는다든지, 합병증으로 고생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네. 하지정맥류 전문 기관을 찾게 된다면, 네. 간단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보 주신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입니다. 포이즌 흉부외과 반동규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하지정맥류가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그 미관상 조금 보기 안 좋게 남들보다 조금 심줄이 튀어나와 보이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큰 불행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미관상도 너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꼭 조기 치료를 하셔서 좋은 몸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상담 받으시길 바라고요. 뭐니 해도 이 질병은 모든 질병은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TV닥터 맞춤 클리닉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